어, 반갑습니다. 네, 미친 역사고요. 이번 시간에는 2단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가 세 개 등장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바로 진나라였죠. 진나라면은 진시황 이제 기억 꼭 해두시고 법가 그 다음에 이제 최초 통일은 이제 다 통일했어요. 뭐 화폐, 뭐 영토도 통일했고, 뭐 화폐, 문자, 도량형 다 통일했고, 그다음에 최초 황제 그래서 시황제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군만두 불에 구워 먹는 거, 그 군현제, 만리장성, 그 다음에 이제 분석 행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한나라가 있었고, 한나라 이제 고조.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이래. 그, 다시. 자, 한나라, 이제 고조가 있었고, 무제가 있었죠. 음. 자, 한 고조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군, 국제. 그 다음에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졌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한무제는 이제 정보를 많이 했다 그랬죠. 그리고 특히 이제 흉노 정벌 하기 위해서 장관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매제, 전쟁하기 위해서 비용, 그 다음에 동, 중, 서, 유교 정치.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정복하면은 이제 고조선과 남비에 그때 정벌하면은 흉노. 그래서 이제 장관 보냈다 그랬잖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흉노. 자, 흉노하면 일단 기본 키워드가 통치자 이름 선우, 그 다음에 이제 좌현왕, 그 다음에 우현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흉노에 대해서 이제 각 국가들의 대응이 있었다 그랬죠. 이제 진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했다 만리장성 쌓았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고조는 뭐 했다 졌다. 이제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했다. 그래서 이제 흉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리고 한 무제는 뭐 했다 흉노를 정벌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3까지 마무리를 했었어요. 자, 짧게 빠르게 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 2단원이 양이 일단은 엄청 많아요. 저 아무리 이제 짧게 한다고 하지만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뭐 한 장에 이제 영상 하나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어는 이제 인구이동, 처음에 등장한 인구이동과 그 다음에 이제 7에서 9세기. 그 다음에 이제 2-2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조공책봉 관계와 이 조공책봉 관계는 제가 2-1이랑 좀 엮어서 같이 하려고 해요. 그 다음 이제 요 파트는 이제 10에서 14세기 한중일의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2-3은 크게 이제 율령 체제와 유학의 흐름과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단원이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요 시간에 아마 인구 이동까지 하고면은 아마 끝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인구 이동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인구 이동 요것만 일단 먼저 놓고 볼게요. 정치 사회 변동은 이제 좀 뒤에 보기로 하고 인구 이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구 이동. 자, 첫 번째 인구 이동이라고 하면은 자, 인구 이동. 자, 두 가지. 자, 한족의 강남 이주.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대충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도외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구 이동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북위 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7에서 9세기의 이제 정세
요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2-1은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조공, 책봉 관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아마 조공, 책봉 관계는 얘하고 좀 엮어가지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얘하고 이렇게 엮어서. 그럼 대충 이제 2-1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인구이동 메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연결고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자, 후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후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어쨌건 이제 황건적의 난으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분열이 되는 여러분들 흔히 아는 삼국지의 그 이야기 하시죠? 요 삼국지의 요 삼국이 이 삼국시대를 의미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요 위나라에서 뽀쪽 나온 게 바로 진나라거든요. 자, 진나라인데 어제가 이 진나라가 위나라 그 총나라도 이제 점령하고 오나라도 정복을 하게 되고 이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삼국 통일. 자, 참고로 이제 이 진나라는 한족 국가예요. 한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앞에서 배웠던 농경민족이거든요. 그 누구와 반대되는 유목 혹은 북방 민족하고 대비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경민족이 이제 세웠던 국가가 이제 진나라거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중원 지역 이야기하는 거야. 중원 지역. 자, 근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입니다. 자, 앞에는 이제 다 제끼고 이 진나라 한족 국가를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한가롭던 이 한족 국가 이 중원 지역에 누가 침략을 해오냐면은 자, 요 지도 잠깐 같이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침략을 해오냐면은 지도가 별로 안 나와 있네. 자, 대충 지도를 이제 이렇게 그리면은 그죠? 여기가 이제 그 유목 지역이고 여기 이제 중원 지역이란 말이야. 여기가 이제 진나라라고. 자, 요 지역에 이제 누가 내려오냐면 이 유목 민족 애들이 이 중원 지역으로 내려와요. 이해됐어요? 유목 민족 애들이 중원 지역으로 내려와요. 근데 이 유목 민족은 아시다시피 조금 호전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 되게 막 좋아하고 요런 이제 있단 말이야. 좀 강하고 좀 센, 드센 뭐 요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제 중원 지역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위초고 분열이 이제 수습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굉장히 아직 국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목 민족 특히 이제 뭐 흉노 뭐 선비족 요 등등등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침략을 해오니까 이 중원 지역이 이게 사실은 이 유목민족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족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진나라 한족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강남으로 내려가요.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창장강 이제 남쪽을 의미하거든요. 창장강 남쪽이라 해가지고 강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보면은 이제 그 요 지도로 볼게요. 여기가 이제 창장강이잖아요, 그죠? 여기 창장강인데 이제 요쪽에서 요렇게 이제 내려온다는 거야, 그죠? 여기서 이제 요렇게 슉슉슉슉 내려와요.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구나. 준비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강남 지역으로 이주를 해요. 그 강남 이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세운 국가가 뭐냐면 동진입니다. 그렇죠. 한족이 강남으로 이주를 해서 동진이라는 국가를 세웁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됐음. 여러분들은 요것만 알면 됩니다. 자, 정리. 자, 진나라가 있었는데 한족 국가, 유목민족, 북방민족이 중원 지역을 공격을 해오면서 이 진나라가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강남으로. 거기에서 동진이라는 국가를 수립을 하고요. 이 강남 지역에 엄청난 개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농업 특히. 됐죠? 요게 이제 핵심이야. 자, 그러면은 요 진나라가 이제 강남으로 내려오면은
요 북방민족은 뭘 하느냐? 이 중원 지역에 그렇죠. 요 중원 지역에 요 북쪽을 요렇게 이제 차지래요. 요쪽 지역, 요쪽 지역. 이쪽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화북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화북 지역이고 요 밑에 이제 창장강 이남 지역은 여기 강남이라 그러는데 요 화북 지역에 이제 유목 민족이 내려와서 자기들끼리의 국가를 세웁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5호 16국 시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강남 지역에서 동진이 수립됐다 그랬잖아요. 한족. 그래서 동진 이후로 쭉 이어져 가요. 이 됐어요. 그래서 화북 지역에는 5호 16국 이후의 왕조가 쭉 이어져 가고요. 강남 지역에는 동진 이후의 왕조가 쭉 이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시기를 남조, 북조 시기라 그래서 이 시기를 남북조 시기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 시기를 일컫기를 위, 진, 남, 북조 시기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자, 한족국가 진나라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4세기 즈음에 북방민족,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강남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동진이라는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지역이 개발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인구이동의 첫 번째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나라에서 강남으로 이주를 한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이제 일부 사람들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저 밑에 일본으로 내려가요. 이해됐어요? 조금 딜레이가 있네요. 이렇게 일본으로 내려가거든요. 이 일본으로 이주한 혹은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도외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도외인이라고 하는 인구이동의 두 번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도. 어디로? 외.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이라는 의미의 도외인입니다. 물론 요 도웨이는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삼국시대 이전에 자, 우리가 고조선이 있었잖아요. 고조선이 누구에서 멸망당했다고? 한 무제에서 이제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 멸망한 요 이제 즈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됐다? 요 물론 이제 시기는 이제 고조선하고 거진 좀 비슷비슷해요. 고조선 말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부고옥동삼 이렇게 있었다 그랬잖아. 부고옥동삼. 물론 이제 고조선 멸망한 이후에 이 이제 부여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가거든요. 유민들이 국가를 잃은 그런 이제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 부여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하는 요것도 이제 인구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여족 사람들이 고구려로 또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 건국신화 보면 이제 주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여족. 됐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백제로 유민들이 또 이제 가게 되거든요. 고구려 일부 지배층. 그죠?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거. 그리고 고구려의 건국, 백제 건국도 사실은 인구이동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백제에서 일본으로 많이 건너간 사람들도 있다. 이들도 역시 도외인이라고 한다. 일반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도외인이라고 지칭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왜? 반복하는 거야. 자, 인구이동 크게 첫 번째 뭐였다? 한족. 한족이 5호에 의해서 한족이 강남으로 이주했습니다. 두 번째, 일본으로 건너간 도웨인이 있었습니다. 이 도웨인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러면 뭐 했느냐? 그래서 문화를 굉장히 발전시킵니다. 일본의 문화를. 그래서 요 시기의 문화를 우리는 아스카 시기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카 시기의 대표적인 뭐 문화유산 하나 꼽으세요 하면은 스에케
스웨키 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조금 더 보자면은 아스카 시대라 그러죠. 도웨인. 그래서 도웨인이 아스카 문화를 이제 뭐랄까 발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도자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스웨키 톡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또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메인이고, 자, 조금 이제 떨거지 것들을 이제 조금만 좀 보자면은 주변에 이제 콩고물 떨어진 거 있잖아. 요런 것들도 이제 좀 아깝거든. 자, 조금 이제 이야기해 보자면은 요 위나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제 선지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게 있어. 그렇죠? 히미코 여왕. 일본에. 자, 일본에 히미코 여왕이 있어요. 이제 이 당시에 일본은 여러 개 소국으로 있었거든. 한 30여 개. 이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는 소국을 우리는 야마타이국이라고 해. 야마타이국. 그래서 히미코 여왕을 이제 위나라가 인정을 하는 거야. 책봉. 좀 이따가 이제 조공책봉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친, 위, 외, 왕이라는 이제 책봉을 내립니다. 위나라하고 친한 외의 왕이다. 이런 거예요. 요게 바로 239년에 있었던 이야기야. 요거 요 앞에 프린트에 보면은 요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요거 그죠? 요때 내용이 좀 있다. 요거는 이제 선지로 많이 등장해요. 1, 2, 3, 4, 5번으로. 됐죠? 자, 요까지 보고 문제를 한번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이동 문제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자, 다음 상황. 자, 보면은 딱 이제 문제 처음엔 이게 뭐지? 하는데 계속 풀다 보면은 이 느낌이 와요. 이거 됐죠? 자, 보니까 자, 진. 여기서 말하는 진이라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진시황의 진이 아니다라는 거야. 요 진은 이거예요. 됐죠? 근데 요 진이랑 다르죠? 자, 여기서 진은 위진 남북조의 그 진이야. 됐죠? 그래서 화북 일대에 많은 유민들이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남하에서 이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는 강남 지역에 한족국가 동진이 세워졌구나 라는 거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초고의 삼국 분열 시기는 이전의 이야기죠. 이전의 이야기. 됐고요. 오케이. 그리고 고구려 공화국도 이전의 이야기고.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밑줄친 기억 사건 보니까 연관. 아까 위에서도 연관. 똑같은 문제네? 그러면 한족의 강남 이주, 동진 이런 거 나오면 되겠다. 됐네. 한족의 강남 이주, 동진. 바로 나오죠. 3번. 히미코의 야마타이국 요거 이제 3세기 이제 초, 중이라 그랬죠. 특히 이제 친위외왕 요런 것까지 이제 자주 등장을 한다. 그죠? 라는 거. 자, 됐고요.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5호 화북 여러 나라 세웠던 요 시기. 우리는 요 시기를 5호 16국 시기라 그러거든요. 자, 요 인구 이동 연간 바로 나오죠. 그러면은 한족 강남 이주 동진 건국 요런 거 등장하겠지. 그죠? 지금 똑같은 이야기죠. 한족 강남 동진 요 세 가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자, 또 볼래? 자, 4번. 자, 5호가 이제 난리를 일으켰다 그랬죠. 그래서 남쪽으로 이주를 했죠. 그래서 남쪽으로 이주한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럼 강남, 한족, 동진, 강남 나오네. 됐죠? 어렵습니까? 장건 이거는 한 무제잖아요. 그죠? 이거 한 무제 제끼도록 할게요. 자, 5번. 자, 진나라 있고, 자, 중원이 소란해졌는데 유목민족이 들어왔다. 진나라 빼앗았다. 그래서 이 진나라가 도망해서 나라 세웠다. 그 강남, 한족, 동진 이런 거 나와야 되겠죠. 한족, 강남 바로 나왔네. 5번. 됐죠? 어렵습니까? 이걸 벗어나질 않죠? 한족, 강남, 동진. 자, 6번 갑니다. 자,
그래서 뭐 유총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제 수도를 침략을 했고 그 약탈을 했고 황제는 피신하려고 했으나 잡혔고 그래서 사람들이 강남이 평안하니까 건너갔다. 강남. 영가 또 나왔네. 그래서 또 이제 다 죽임 당했다. 강남으로 옮겨갔으니까 그래도 뭐 동진 이런 거 이제 나와야 되겠지. 그죠? 화북즉전 5번. 이런 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됐죠? 나머지는 뭐 제일 뒤에 나오는 내용이고 뭐. 자, 됐죠? 자, 7번. 자, 이제 등장합니다. 자, 동아시아 인구 이동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만 집단 이거는 이제 고조선, 위만조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은 BC 194야. 그 다음에 부여족 집단의 이동 결과, 그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 건국되는 거, 그죠? 요거 뭐 BC 57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뭐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5호 남아 동진건국. 그러니까 인구 이동과 관련된 키워드 찾으세요 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도웨인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도웨인. 나머지 제끼고요. 자, 8번. 스에키토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웨인. 바로 나오죠? 자, 9번. 요 진나라. 아까 그 위진 그 진나라죠? 그래서 그 이제 황제가 존귀함을 잃었다. 진의 수도 함락시켰다. 그래서 이제 진의 황실이 이제 끊어졌으니까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한족, 강남, 동진 이런 거 나오겠죠. 한족, 강남, 동진 관련된 거 5호의 화국 진출 이런 거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딱 정해져 있잖아. 크게 어렵지가 않았던 파트였다. 됐죠? 아, 딱 20분 딱 좋네요. 됐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끝낸 거냐면 요거 뭐 대충 뭐 한 요거 뭐 요렇게 이제 끝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요거 이제 하나 이야기할 거예요. 자, 요거는 양이 되게 찍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효 문제. 자, 참고로 조금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숲을 한번 보자고 한다면 요 시기가 3세기에서 한 6세기 정도 돼요. 이해됐죠? 요까지 이야기가. 요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삼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4세기, 5세기, 6세기 전성기를 맞이하잖아요.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최대 영토를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을 차지했던 거 뭐 요런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삼국 간의 세력 다툼이 굉장히 격렬했던 시기가 요 시기예요. 왜? 중국도 혼란기였거든. 위진 남북조 시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찢고 뽑고 이제 세력 경쟁했던 거예요. 예, 그 요런 상황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과 이 중국 간에 뭐라 해야 되지? 좀 동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동맹 관계. 이해됐죠?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삼국도 지금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는데 뭐랄까? 쉽게 말해서 비유를 하자면은 막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 나하고 A하고 B하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하고 서로 막 싸워요. 누가 뭐 잘났네 하면서 뭐 정말 유치하게 막 싸운단 말이야. 비유를 하자면은. 그래 놓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 뭐 1, 2, 3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야, 1번한테 가가지고 야, 1번아. 야, A, B, C 중에 누가 제일 나아? 야, 내가 제일 낫지 않냐? 얘네들보다는 뭐 나지. 이런 거예요. B는 또 이제 1번한테 가가지고 야, A, B, C 중에서 야, 그나마 내가 제일 낫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거야. 사실은 1, 2, 3도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막 찢고 뽑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야, 그래. 야, 네가 제일 낫다. 그렇지? 야, 내가 제일 낫지. 그래. 너가 제일 나아. 야, 너가 생각해봐도 내가 제일 낫지 않냐? 자기들끼리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야. 이거를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남조, 북조 요런 이제 국가들하고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당연히 이제 일본도 밑에 있어요. 자, 일본은 근데 뭐 이렇게 뭐 국가가 분열돼가지고 싸워준 거 아니니까 그 국가 안에서 굉장히 혼란했던 거지. 자, 그래가지고 요 즈음에 굉장히 외교 관계가 조금 복잡하고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그런 중국에서 남조와 북조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를 간단하게만 보고 이랬죠. 자, 북위. 그죠? 그래서 이 진나라가 강남으로 이주를 해서 동진을 세우고 한족 국가. 그러면서 요렇게 이제 한조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자, 북방민족, 유목민족이 화북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국가를 수립하고 왕조를 쭉 이어져 가는 남북조 시기가 전개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화북 지역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화북 지역을 점령한 유목민족들끼리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는 거야. 그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전개가 돼요. 이거를 우리는 5호 16국 시기라 그래요. 뭐 흉노, 선비, 저, 갈, 강 이렇게 이제 5개가 이제 제일 막강했거든. 자, 이렇게 혼란기를 겪다가 그 중에서 선비족이 북위라는 국가를 세워가지고 이 5호 16국을 이제 수습을 합니다. 오케이? 수습을 해요. 통일을 해요. 통일. 북조의 통일이야. 북조의 통일. 이랬어요? 특히 이제 북위.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효문제 하면은 한화 정책을 반드시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러양천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친다면은 러양천도 별표 3개라면은 균전제 정도는 별표 1개 정도. 자, 그 다음에 선비족 언어 금지, 한족 문화 수용이 바로 이 한화 정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한화 정책의 내용이 뭐예요? 하면은 선비족 문화는 금지하고 한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거, 강조하고 추천하고 밀어붙였던 거, 그죠? 그러니까 선비족 자기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좀 한족 애들에 비해서 조금 뭔가 좀 딸리는 게 있어. 뭔가 좀 열등감이 있는 거야. 이해됐죠? 문화 4대주의라고 해요. 문화 4대주의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문화 굉장히 좀 후져. 쟤네들이 문화적으로 뛰어난 거 인정해. 우리도 쟤네들 따라가자. 이게 문화 4대주의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 내용인데 자, 생각해봐. 자, 아무튼 요 정책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 이후에 자, 물론 이제 그 효문제 정책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좋다. 그래, 내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야, 나는 그래도 선비족 되게 프라이드가 있는데 야, 아이고 저 한족 애들 우리가 꼭 따라가야 돼? 나는 선비족인 게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북위는 나중에 동위 서위하고 갈라지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 한화 정책에 동의하고 이제 동의를 하지 못하고 됐죠. 이렇게 해서 그 동위 서위 갈라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북제 북주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되죠? 자, 요렇게 이제 북의 효문제 한화 정책 하나 이렇게 요렇게 이제 봤고요. 또 요 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효문제 한화 정책, 그죠? 한화 정책 내용, 선비족 니니, 한족 오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러양으로 천도를 했다. 이해됐죠? 요거 굉장히 중요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반면에 이 남조에서는 그게 좀 스무스하게 가요. 송, 제, 양, 진. 이해됐죠? 참고로 요 진이랑은 전혀 다른 진이에요. 요 진은 아까도 봤다시피 요렇게 이제 한자로 쓰여 있고 요 진은 요렇게 쓰여 있어요. 요렇게 이제 한자로 써요. 여기 이렇게 됐죠? 예, 이어져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타이밍에서 이제 보면 좋은 게 뭐냐면은 잠깐 2-2를 살짝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조공책본 관계를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요게 살짝 좀 맞물리는 게 있어요. 시험에 출제될 때. 이해됐죠? 원래 여기 2-1의 내용이 아닌데 저는 2-1과 엮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자,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대국. 그죠? 강대국. 그죠? 그 다음에 약소국이 있어요. 그죠? 작은 국가. 되죠? 대국과 소국. 요 관계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조공책봉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요거는 그냥 편하게 들어봐. 자, 주나라에서는 이 조공책봉 관계 사실 주나라에서부터 비롯된 거야. 무슨 제? 봉건제예요. 그 주나라에서 천자와 제후 간의 관계가 바로 조공책봉 관계예요. 그 천자가 제후한테 그 너 제후해라. 그리고 땅덩어리 주는 거. 그 모든 과정을 책봉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제후가 천자한테 바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이제 왕으로 인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땅도 주고 요렇게 이제 뭔가 오는 게 있으면은 내가 얘한테 가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 이거를 우리는 조공이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물건, 세금, 그게 이제 충성, 뭐 군사적인 그런 지원 요런 것들이 다 조공이라고 하는 걸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에요. 을 이게 을이에요. 이게 바로 조공책봉 관계야. 그래서 주나라는 이 조공책봉 관계가 개인 대 개인이야. 자, 근데 이 조공책봉 관계가 언제 요 한나라 때 접어들게 되면요, 이게 개인 대 개인에서 국가 대 국가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의 관계라면은 이거는 강대국이고 약소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국가 대 국가. 자, 그래서 한 고조 때는 이 한 고조와 흉노의 관계를 보면은 누가 막강했냐면 얘가 강대국이에요. 얘가 약소국이에요. 그래서 이 한 고조가 흉노한테 졌잖아요.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졌단 말이야. 그 얘가 지고 얘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강대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고조의 입장에서는 이 흉노한테 뭐 해야 되냐면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야. 조공을 바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흉노 형님 제발 저희 나라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의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곡물도 바치고 심지어 이제 딸내미도 고쳐요. 황제의 딸도 막 바치고 그래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혼인 관계를 맺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흉노 입장에서는 그래 뭐 이게 얘네들이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뭐 나보고 막 형님 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썩 나쁘진 않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니들 하는 거 보고 뭐 우리가 뭐 침략 안 하고 뭐 넘어갈 수도 있어. 좀 더 잘해봐 임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봉이야. 이해됐죠? 자, 근데 한 무제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바뀌죠. 그죠? 흉노도 한 무제가 정벌을 하고 한 무제는 이제 정복 많이 했잖아요. 그죠? 고조선도 있고 남비애도 있고 그러니까 한 무제가 묵지하게 잘 나가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제 약소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이게 결론이 이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체결 및 중단이 가능한 거야.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실리적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강대국이라 그랬고 얘가 약소국이라 그랬잖아요. 약소, 강대. 그 이런 거예요. 한무제하고 이제 주변 국가가 뭐가 있으면은 이건 거야.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 한무제가 일단은 세니까 아이고 형님 하면서 하는 거야. 아이고 형님, 행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인사도 가고 막 우리나라 뭐 선물 뭐 조공 뭐 요런 것도 이제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한무제 입장에서는 에이 자식이 또 왔어. 아이고 우리 동생 왔는가. 그 기분이 좋거든. 그 나한테 인사하고 뭐 조공 바치고 하니까 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귀여운 거 타면서 뭐 줘요? 이제 답례품을 주는 거야. 그래 먼 길 오느라 동생 아우가 참 고생이 많았네. 그 우리 국가에서 아이고 이 아완 자네한테만 딱 주는 거세 하면서 이제 뭐 귀중품 귀한 물건 이런 거 막 줘요. 이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귀한 물품 이런 것들을 이제 답례품으로 주니까 이게 이제 약소국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 되는 거거든. 이해됐죠? 그러니까 형님 국가 인사하니까 되게 좋은 것도 주네. 이거 좋다. 이거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다음에 한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나한테 인사를 오는 건 역시 이게 바로 나의 역시 난 죽지 않았구만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 필요에 따라 가지고 체결 중단이 가능하다는 거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꼬마애가 있어요. 꼬마가 있는데 이제 꼬마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제 막 아기 상어 하면서 막 율동도 하고 막 그래요. 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제 막 아저씨 제가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막 아기 상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귀여워가지고 이거 귀여운 거 타면서 이제 뭐 줘요? 사탕을 주는 거야 사탕. 얘가 이제 3살짜리야. 그죠? 이제 30세 아저씨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탕 주는 거야. 아이고 귀엽다 하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 3살짜리 애기한테는 이 사탕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아저씨한테 아기 상어 하면은 이 아저씨가 나한테 사탕을 주니까 난 좋은 거야. 그리고 나도 기분이 좋은 거야. 아이고 저 귀여운 꼬마애 이게 뭐 이렇게 귀여운 걸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얘가 13살이 됐어. 나한테 아기 상어 하는 거야. 그게 내가 사탕을 줬어. 이 13살짜리한테.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생각해봐. 내가 이제 아저씨한테, 그리고 아저씨한테 막 힘이 되는 막 그런 걸 했어. 근데 나한테 주는 거는 사탕이야. 가겠습니까? 사탕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내가 아저씨에게 막 아빠 힘내세요, 뭐 아저씨 힘내세요, 뭐 이런 거 내가 해야 돼?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뭔가 받으려면은 적어도 이제 좀 더 이제 사탕 그 이상의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뭐 더 좋은 거라던가 뭐 이제 좋은 뭐 이렇게 뭐 전자기기 뭐 이런 거 되게 좋은데 그런 게 아닌 거야. 여전히 사탕 주는 거야. 내 나이 13살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 안 가? 아기 상어 해야 하네? 힘내세요 해야 하네? 안 해요. 왜? 가봤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거든. 이해됐죠? 필요에 따라서 이 관계를 누구든 끊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바로 이 조공책봉 관계의 특징이야. 이때부터. 이해됐어요? 이겁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간섭이나 지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꼬마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아기 상어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얘야 하면서 너 뭐 앞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살아라. 넌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나한테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지 막 나한테 막 카톡으로 확인해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이제 외교관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체결 및 중단이 가능한 거. 이해됐죠? 이런 관계다. 이게 이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딱 요까지만 한번 딱 볼게요. 요 뒤에 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요까지만 딱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제 중국의 이제 남조와 북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 다음에 이제 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핵심. 자, 앞에 거는 사실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런 거구나라는 것만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에서 딱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구려는 남조, 북조 모두 관계를 맺었다는 거야. 고구려는 남북조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혹은 뭐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오케이? 그 다음에 백제는 남조와 외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야. 북조 아닙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요게 이제 2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구려예요. 다시 고구려는 남북조 모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남조만. 그 다음에 플러스 외 하고만. 이랬죠. 요게 이제 핵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북조라는 것은 북위도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남조란 송, 제, 양, 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고구려랑 다 맺었다는 거예요. 조공책봉 관계 혹은 외교 관계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 채워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돌궐이에요. 돌궐이 시험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옛날 뭐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돌궐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해두면 좋은 게 이 돌궐이 북조의 북제와 북조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이고 뭐 한자 이상하다.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라는 거야. 이해됐죠? 을. 이게 을이라는 거야. 됐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돌궐이 너무나 막강하니까 이 북제하고 북주하고 이 돌궐한테 잘 보여서 아이고 형님 제가 뭐 이런 것만 갖고 왔습니다. 하면 한번 모이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북제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안 해야 아이고 뭐 다 이런 거 갖고 왔어. 하면서 뭐 태하고 막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중요한 거는 고구려는 남조 북조 모두 친했다. 여기서 말하는 북조란 북위 당연히 들어가는 우리 효문제 했던 거 그거 이해됐죠? 이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원적 실리적 외교 관계라는 거야.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언제든지 맺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바로 끊어버리는 거죠. 이해됐죠? 자, 요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스무스하게 풀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당나라 이야기는 빼고 자, 북위효 문제 그 다음에 그 이제 조공책보 외교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요까지 하고 영상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왕조 가왕조 이거는 이제 아니고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자, 수도를 옮겼다는데 어디로 옮겼다고? 로양으로. 로양천도. 그 다음에 한화정책. 아하, 요거 이제 북위구나. 효문제네. 요렇게 이제 북위 효문제 바로 가시면 되겠고, 자, 북위니까 당연히 고구려가 중국의 남북조와 각각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좋은 문제가 자, 4번 하나 볼게요. 자, 4번인데 자, 요런 이제 지도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 자, 요거는 자, 첫 번째 요 지도 문제가 딱 나오잖아. 그 여러분들은 쫄지 말고 뭐부터 하냐면 한반도부터 보세요. 한반도부터 먼저 봐라. 자, 한반도를 보니까 이게 한반도잖아요. 국가가 몇 개로 쫙 갈라져 있어? 4개야. 하나, 둘, 셋, 넷, 4개인데 딱 봐도 뭐 같아? 북쪽에 고구려 같아. 그 다음에 7시 지역에 백제 같아. 5시 지역에 신라 같아. 6시 지역에 가야 같아. 아하, 이거 삼국시대네? 캐치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특히 이제 가야가 존재하니까 한 5세기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좀 엄밀히 따지면은 백제가 지금 한강유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4세기 정도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신라가 막 이제 이렇게 막 신라가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신라래. 그러면은 요거 6세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백제가 조금 넓으니까 4세기 정도 되겠구나. 요런 거 이제 캐치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충 4세기 정도 상황이네. 그러면 이제 남쪽에 송이 있으니까 이거는 남조구나. 그 다음에 요 이제 여기는 이제 북조 정도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나이다. 이해됐죠? 엄밀히 뭐 4세기에서 한 5세기 정도 되겠죠. 왜냐면 고구려가 이제 한강 유역 차지한 게 이제 475년이니까. 그죠? 5세기까지 볼 수 있겠네요. 그 얘는 요쯤 되면 이제 북위 정도로 보시면 돼요. 북위. 됐죠? 그 나는 일본이잖아. 일본. 됐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북조죠? 고구려와 책봉촌 관계? 당연하죠. 기억 맞습니다. 자, 토목보의 변? 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요거는 3단원 가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송과 교류했다. 그죠? 요 외가 이제 남조, 송하고도 친했어요. 그러니까 백제, 일본, 남조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되게 친했거든.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제 부산포 외관 이거는 그렇죠? 우리나라 따지면 조선 가야지 이제 요런 이야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 정답 2번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풀어보면 좋은가? 자, 8번 한번 볼까요? 자, 8번에 자, 키워드 하나씩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자, 로양으로 천도를 했대요. 로양 천도. 일단 이것만 봐도 북위 효 문제 끝났네. 5번이네요. 그쵸? 선비어 사용하지 마라. 성씨 바꿔라. 나 한화 정책의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볼게요.
자, 9번 좀 이따 보자. 당나라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요? 자, 10번 약간 딜레이 있어요. 효문제래. 북이죠. 바로 등장합니다. 북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그 제와 고구려가 조공책봉 관계 맞았다. 5번이죠? 그죠? 동아시아 대외 관계 물어보니까 5번이 나머지는 전혀 요 시기 이야기하고 무관한 내용입니다. 제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까요? 자, 12번은 보시면은 자, 북주가 등장하고 북제가 등장하고 돌궐이 등장을 해요. 아하, 북주 북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조의 거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위진 남북조 시기의 끝.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하기 그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 꼽으세요 하면은 정답 3번인 겁니다. 단순하죠?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다. 라는 거예요. 자, 13번 한번 볼까요? 자, 고구려가 남제와 북위 이거 전부 다 이제 남북조 이야기거든. 됐죠? 남조와 북위에 모두 사신을 바쳤다. 북주와 북제가 돌궐에게 이제 돌궐을 두고 경쟁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공책봉 관계 뭐 그런 거 이제 찾으면 되겠죠. 정답 5번이네요. 조공책봉 관계. 다원적 신뢰 외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맺는 거야. 나한테 득이 되면은 이 외교 관계를 맺고 나한테 이제 좀 뭐 도움이 안 된다 하면 바로 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볼까요? 저 로양이 세웠대. 선비족이 세웠대. 그 로양이 이렇게 이제 로양으로 천도를 했대. 북이네. 그죠? 북이. 로양으로 천도. 요게 이제 북이잖아요. 그 북이 하면은 어디 가냐? 아이고. 죄송해요. 약간의 혼란이 있었네요. 자, 북이 하면은 당연히 정답이 4번이죠. 고구려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그 이렇게 이제 맞물려서 나와요. 북위의 이제 효문제, 한화 정책 요런 거를 이제 해놓고 정답으로 이제 고구려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16번도 한번 볼게요. 자, 선비족이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가 로양이다. 그죠? 북이네. 그죠? 북이 하면은 한화 정책 바로 나오죠? 됐죠? 자, 바로 갑니다. 자, 자, 18번 한번 갈게요. 자, 어느 나라일까요? 자, 선비족이 세웠고, 화북 통일했고, 수도를 로양으로 옮겼어요. 그럼 딱 봐도 북이죠? 요것만 봐도 북이인 거 대본에 나와요. 북이 찾으세요. 정답 4번이죠. 호한융합.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것도 당나라 이야기를 좀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20번도 조금 좀 이따가.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자, 도성을 로양으로 옮긴다. 이것만 봐도 북이죠. 자, 북방의 언어 금지, 중원의 언어만 따른 한족의 언어. 이거 호한융합, 한화 정책이죠. 요건 한화. 그죠? 한화 정책이야. 문제를 보니까 동아시아 상황을 묻고 있어요. 그죠? 중국이 남북조와 대립해서 싸우고 있었던 거.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왜? 북위가 북조니까. 됐음. 자, 자,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23번. 자, 보니까 자, 중원의 남조와 더불어 천의 양반 수십한 일. 그죠? 뭐가 있는 것 같아. 북조가 뭐 있는가 봐. 근데 자, 풍속을 바꾼대. 로양으로 도성으로 옮긴대. 자, 요것만 봐도 바로 뭐인 거 알아요? 북위. 자, 황제니까 효문제죠? 됐음. 북위 효문제. 몇 번? 4번이죠? 됐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죠? 자, 간단히 볼까요? 자, 3번은 한 고졸 포위했다 했으니까 이거는 흉노죠? 적어보자 하면은 묵특 선우. 됐음. 5번은 후한. 그죠? 이거 후한입니다. 그러니까 금인의 하사에 따랑
친위외왕이랑 구별을 잘 하시라. 친위외왕. 요건 239년, 얘는 59년이에요. 됐죠? 왜 노고광. 됐죠? 자, 요거 구별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자, 요 영상에서는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요까지 했어요. 요까지. 그렇죠? 인구이동. 그래서 인구이동 크게 이제 한족이 강남으로 이주해서 동진을 건국했다. 누구 때문에? 오호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도외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북위 효문제 이야기하면서 고구려가 남북조와 친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영상이 50분이네요. 요 내용이 원래 좀 많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 안녕.